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교육활동가로서 오늘 직업 소개를 하러 온 교사 백목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대문구, 마포구 이쪽 지역에서 학생들과 함께 환경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활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요. 대학생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학생들과 특히 프로그램 하는데 여러 번 이벤트로 참여를 많이 했고,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서 사회에서 저의 직업을 가지면서 또 따로 청소년들과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 10년 정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서대문구에서는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여러 차례 했어요. 조금 소개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교재, 혹시 여러분이 어릴 때 보았을 수도 있어요. 서대문구 학생이라면. 그래서 여기에 기후변화라던가 아니면 미세먼지라던가 이런 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학교에서 수업에서 미처 담지 못한 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교재도 만들고 직접 학생들과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이건데요. 혹시 라돈이라고 아세요? 라돈은 여러분이 실내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이번 여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은 체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실내 공기 정화 식물을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화분으로 만드는 활동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체험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공기정화 식물 화분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공기정화 식물이 오늘의 메인이겠죠? 이 식물 힌트를 드릴까요? 꽃이 밝은 색으로 위에 피어 있어요. 식물 이름은 스파티필름입니다.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기 오염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닫기도 하고 또 각종 실내의 곰팡이, 그다음에 유독물질,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들,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나 동물의 털, 분비물 이런 것들 때문에 실내 공기 오염 문제가 뉴스에도 자주 나옵니다. 물론 이 화분 하나를 갖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오늘은 재밌게 또 환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화분 만들기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요, 일단 식물이 필요해요. 식물은 전체의 높이가 너무 크면 식물이 이렇게 넘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안았을 때 얼굴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 정도면 적당하고요. 이것은 스파티필름이지만 집에 다른 화분에 넣고 싶은 식물이 있다 그러면 뭐든지 좋고요. 스킨답서스 같은 식물은 왜 잎이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주 통통하고 줄기가 여러 번 뻗는 그런 다육식물들도 아주 적당합니다. 자, 식물이 준비가 됐으면 다음은요, 화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메인 재료 화분은 이렇게 저희가 2리터짜리 생수병을 잘라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을 쓰고 나서 저희가 보통 분리 배출해서 버리는데요. 화분을 또 따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리터짜리 여기 생수병을 잘 잘라서, 그리고 이 테두리가 생각보다 날카로워요. 그래서 처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를 자를 때 처음에는 칼로 칼집을 내고 그 다음은 가위를 쓰셔야 손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를 때 윗부분을 자를까 아랫부분을 자를까 고민이 될 거예요. 이것은 뒤집었을 때 식물과 흙이 담겨있는 화분 부분 그리고 물이 담겨있는 닫힌 부분의 비율이 1:1 또는 1.5:1 정도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를 때 위가 좀 더 길게 잘렸다 생각이 들 정도로 잘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감아놓은 테이프는 이제 컬러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꼭 이거 안 쓰셔도 되는데 종이로 된 테이프를 쓸 경우에는 그게 물을 주고 흙이 들어가다 보면 젖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얼룩지니까 이런 재질의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테이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분 준비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흙이 필요합니다. 흙은 보통 우리 학교 화단에도 있는데 우리 집 마당에도 있는데 하는데 실내에서 기를 화분은 흙을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흙에는 벌레라던가 기생충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어서 꼭 필요하면 절반 정도 섞어 쓸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이렇게 화분용 흙을 구매해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벌레 무서워하는 학생들 있죠? 그 밖에 있는 흙 함부로 가져오면 진짜 자다가 벌레 만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흙의 양은요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을 생각해서 페트병보다 양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아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화분에는 흙만 있어도 되는데요. 이 흙만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화분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동할 때 흙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래서 바닥에 시커멓게 흘려지고 먼지가 풀풀 날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울면서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되거나 등짝을 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분 위에다가는 이런 화분용 자갈을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구매가 가능한 건데요. 이것을 올렸을 때는 이제 보기에 좀 아름답고 흙이 밖으로 쉽게 새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나는 뭐 영상에 나온 거 말고 더 좀 친환경적으로 더 예쁘게 하고 싶으면 마른 이끼를 화분 위에다가 깔아서 같이 키워도 됩니다. 그리고 좀 생소한 재료지만 이거는 거즈예요. 보통 보건실에서 이제 상처 이렇게 처치할 때 해주시는 거 봤죠? 그래서 요 거즈는 보통 요렇게 긴 것을 칸칸이 접어서 이 사이즈로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즈 4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자르고 나서 여기에 모양이나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거즈의 역할은 윗부분에 있는 흙이 들어가는 화분과 밑에 물이 들어가는 받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화분은 위에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마르지 않았는데 물을 많이 주면 식물이 과습으로 숨을 못 쉬어서 뿌리부터 썩어서 죽습니다. 또는 흙이 충분히 말랐는데 물 주는 걸 깜빡하면 이번에는 목이 말라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화분의 장점은 거즈를 통해서 수분이 계속 공급돼서 밑에 물만 채워주면 썩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 정도 관심을 주셔야 돼요. 물을 채워 놓으면 이 흙의 습기가 유지가 돼서 오랫동안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거즈는 2장씩 겹칠 거예요. 길게 2장을 겹쳐서 가로로 바닥에 두시고요. 나머지 2장도 길게 겹쳐서 십자 모양이 되게 세로로 겹칩니다. 들어볼까요? 이렇게 십자로 겹쳐진 모양을요 한꺼번에 가운데를 잡아 들어요. 그리고 화분에 넣습니다. 넣으면 겹쳐졌던 십자의 끝부분이 화분 주둥이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부분 잘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충분히 길어야 여기 물통에 들어갔을 때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너무 짧으면 안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투명해서 겉면이 보이니까 좀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위치만 잘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접을까요? 해서 벌써 이제 다 됐습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다 됐고요. 여기다가 흙을 담을 때는 한꺼번에 붓는 게 아니라 처음에 거즈가 덮일 정도로만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눌러주는데요. 참 이게 화면으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 누르면 안에 빈 공간이 많아서 이 식물이 공중에 그냥 떠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또 너무 세게 누르면 공기가 통할 자리가 없어서 식물이 또 답답해서 물에 과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눌렀을 때 어느 정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남아있을 정도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중학생 친구들하고 이 수업을 했을 때 너무 꼼꼼한 친구가 이 화분을 정말 세게 누른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이 정말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화분의 흙을 적당히 눌렀으면 옆에 두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을 넣을 차례인데요. 식물을 그냥 홀라당 엎으면 쏟아지긴 하겠죠. 그런데 줄기나 잎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이 화분을 잡고요. 이렇게 흙이 살짝 말랑말랑해지도록 돌리면서 눌러주세요. 자, 누르면 안쪽에 흙이 이렇게 조금씩 솟아오릅니다. 그때 식물을 정말 살살 잡아야 돼요. 살짝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빼줍니다. 쏙! 너무 쉬운가요? 이렇게 해서 식물이 나왔는데 뿌리가 굉장히 많죠. 원래 분갈이용을 할 때에는 뿌리도 정리해주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바로 그냥 옮길 거여서 밑에 붙어있는 흙을 어느 정도 제거해 주겠습니다. 원래 있는 흙에서는 양분을 거의 다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새 흙으로 옮길 때 새 흙을 많이 만나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으로 뿌리에 붙어있는 흙을 한 절반 정도 제거해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살 털어주세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있는 뿌리가 많이 상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식물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식물을 만질 때에는 손끝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다루어 줍니다. 어느 정도 제거가 되었죠. 식물 중에 이렇게 스파티필름처럼 줄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걸 반으로 잘라서 뿌리 부분을 이렇게 줄기와 함께 갈라서 2개에 나누어 심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한번 같이 심어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화분 준비가 됐고요. 자, 처음에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 화분에 식물이 들어갔을 때 높이가 어떻게 될까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들어가면 식물이 너무 화분에 쑥 잠기죠. 그래서 흙에 새로 나는 잎이 묻혀버려요. 높이가 안 맞네? 그러면 잠깐 기다리고 흙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다시 넣어볼까요? 자, 이 상태로 식물을 넣으면 흙에 많이 잠기지 않으면서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손에 흙이 묻는 게 싫으면 수저 같은 거 써도 되는데요. 저는 편의상 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나머지 부분, 공기중으로 뿌리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 둘러가면서 흙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흙을 채운 다음에 이 화분에 손으로 식물이 고정될 수 있도록 살짝 눌러주시면 좋아요. 화분에 심을 때 흙을 여기까지 끝까지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식물이 고정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리고 이 스파티필름 같은 경우는 밑에 여기에 새로운 싹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쑥 뽑히지 않을 정도로 눌러줍니다. 자, 참 쉽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에 흙이 흔들리거나 쉽게 날리지 않도록 화분에 맞는 자갈을 넣어줍니다. 화분에
제일 예쁜가? 불로 보니까 이쪽이 또 자갈이 모자라네요. 그러면 이쪽 부분도 넣어주고. 네. 됐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본 이 재활용 페트병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 활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함께 만들어 본 재활용품을 활용한 공기정화식물 화분 어땠나요? 완성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예쁘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화분을 다 만들고 나서 예쁘다고 이렇게 놔두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물을 주는데요. 처음에는 마른 흙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위에서부터 부어줍니다. 자, 아까 안내했었죠? 물을 부어도 흙이 밖으로 튀거나 날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갈을 위에 깔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부어서 위에 있는 흙이 충분히 젖은 다음에는요. 아랫부분까지 물이 통과하는지 확인해서 이 밑에 있는 화분 받침의 절반 정도를 다시 물로 채워주시면 자, 이제 이 화분은 걱정 끝! 계속해서 아마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자기 물건을 예쁘게 꾸미는 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얀 페인트 마카 같은 걸로 이 까만 흙이 배경이 되는 화분을 꾸며주셔도 좋고요. 가능하다면 여기에 식물의 이름, 내가 만든 애칭, 나의 심은 날짜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름표를 꽂아주셔도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이 영상을 시청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실천을 다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